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글을 읽고 글쓴이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을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를 쓰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2학년 때 배운 편지의 형식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편지의 형식, 편지에는 꼭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었어요. 가장 먼저 편지에는 뭐가 나왔었죠? 그렇죠. 가장 먼저 받을 사람이 나왔었어요. 편지글의 가장 첫 부분에는 편지를 받을 사람, 친구에게라든지 혹시 어른이라면 선생님께, 어머니께 이런 식으로 누가 받을 사람인지 알려주는 말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는 받을 사람에게 하는 첫 인사가 나왔었습니다. 첫 인사라고 하면 친구에게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든지 이런 첫 인사가 나왔고요. 첫 인사가 있다는 건 끝 인사도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서는 편지에서 전하고 싶은 말을 써줘서 전하고 싶은 내용을 편지글에 포함시켜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 인사를 하고요. 끝 인사를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쓴 날짜와 누가 썼는지를 써줘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국어 활동 시간에도 한번 보았던 리디아의 편지를 내용을 파악해보고 한번 편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게 편지를 쓰는 방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4쪽 펴주세요. 모두 교과서 124쪽 보았나요? 리디아의 편지를 읽기 전에 먼저 리디아의 정원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디아의 정원은 저번에 국어활동 책에서도 봤지만 1930년대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930년도에 미국에서는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힘들어했어요. 그 상황을 염두에 보면서 우리 리디아의 정원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볼게요. 꽃을 사랑하는 소녀 리디아는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도시에서 빵가게를 하는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된다. 보니까 아버지가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일자리를 잃어서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도시에서 이제 빵가게를 하는 외삼촌 댁으로 리디아가 가게 되었어요. 억지로 원하지 않는데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니까 굉장히 어땠을 것 같나요? 마음이 좋지 않고 슬펐겠죠. 외삼촌은 무뚝뚝하기만 하고 도시 생활은 힘들지만 리디아는 일하는 틈틈이 빵가게 옥상에 멋진 꽃밭을 가꾼다. 보니까 리디아는 외삼촌 가게에서 일을 했나 봐요. 근데 외삼촌이 좀 무뚝뚝하시고 말이 없어서 힘들었대요. 또 도시 생활도 힘들고. 하지만 리디아는 보니까 꽃밭을 가꾼다고 하는 거 보니까 꽃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날 리디아는 외삼촌을 꽃으로 뒤덮인 옥상으로 모시고 간다. 외삼촌은 리디아가 가꾼 꽃에 감격한다. 보니까 옥상에 꽃이 엄청나게 많이 잘 가꿔 놓았네요. 무뚝뚝한 외삼촌이라도 정말 감격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외삼촌은 리디아에게 직접 만든 케이크와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외삼촌이 여기서 직접 만든 케이크를 주었죠. 자, 그럼 외삼촌은 아까 꽃을 가꾼 리디아를 보면서 감격했다고 했죠. 그 마음을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함으로써 표현한 거죠. 또 함께 기쁜 소식도 전해주었대요. 과연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습하기 전에 리디아가 쓴 이제 편지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편지의 형식 같이 알아보았었죠. 복습해 봤었죠. 제일 처음에 받을 사람이 나왔고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 뭐가 나왔었죠? 첫인사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전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는 끝인사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쓴 사람, 쓴 날짜와 쓴 사람이 나왔었죠. 자, 이 형식을 잘 기억하면서 이번엔 리디아가 쓴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엔 역시 받을 사람이 나오겠죠. 자, 엄마, 아빠, 할머니께. 받을 사람은 엄마, 아빠, 할머니께네요. 그 다음에는 첫인사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이 너무 쿵쿵거려서 아래층 손님들한테까지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아요. 보니까 첫인사는 나오지 않았네요. 대신 바로 가슴이 지금 너무 쿵쿵거린대요. 왜 쿵쿵거리는 걸까요? 또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대요. 왜 그럴까요? 심장이 쿵쿵 뛴다는 거는 무섭거나 혹은 긴장이 되거나 또 혹은 너무 기쁘거나 그럴 때 그러죠.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지 편지를 더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때 짐 외삼촌이 가게문에 휴업이라는 팻말을 걸고는 에드 아저씨와 엠마 아줌마와 저에게 위층으로 올라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외삼촌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굉장한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셨어요. 아까 위에서 본 그 외삼촌이 직접 만든 그 케이크인가 봐요. 리디아에게 감격해서 선물했다고 했었죠. 꽃으로 뒤덮인 케이크였어요. 저한테는 그 케이크 한 개가 외삼촌이 1000번 웃으신 것만큼이나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외삼촌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셨어요. 아빠가 취직을 하셨다는 소식이 담긴 편지였어요. 저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아까 기쁜 소식이라는 게 아빠가 취직을 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이었나 봐요. 그러면 받을 사람 다음에 나온 건 지금 전하고 싶은 말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는 1936년 7월 11일에서 쓴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곧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거는 끝인사겠죠. 그리고 리디아 그레이스는 쓴 사람이겠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였죠? 리디아가 엄마, 아빠, 할머니께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다음, 편지의 형식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우리가 써보았죠. 근데 빠져있는 게 있었죠. 빠진 부분은 뭐였죠? 첫인사가 빠져 있었습니다. 자, 외삼촌께서 굉장한 케이크를 들고 나타나신 까닭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준 리디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기쁜 소식이라는 거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였죠. 자, 그렇다면 리디아가 엄마, 아빠, 할머니께 편지를 쓴 까닭은 무엇이었죠? 곧 집으로 돌아간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였죠. 다음 보겠습니다. 편지를 쓸 때는 받을 사람, 첫인사, 전하고 싶은 말, 끝인사, 쓴 날짜, 쓴 사람을 갖추어서 쓰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다음 문장에 드러난 리디아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써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가슴이 너무 쿵쿵거려서 심장 뛰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들릴 것 같아요 라고 써 있었는데, 이거는 처음에 짐작했을 때 무섭거나 긴장하거나 기쁘거나 라고 했는데요.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리디아의 기쁜 마음을 표현한 거죠. 우리가 이 기쁜 마음을 어떤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쁘다와 비슷한 말은 즐겁다, 이런 말도 되겠죠. 또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 이런 말도 많이 쓰죠. 또 뭐 있나요?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가슴이 벅차오른다. 자, 기쁘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비슷한 의미를 지니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또 기쁜 마음을 우리가 쓴 것 중에 보니까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낱말들의 관계를 같거나 의미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해서 유의 관계라고 해요. 참고로 알아주세요. 낱말의 의미가 비슷한 것, 같거나 비슷한 관계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유의 관계에 있는 낱말들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8쪽 봐주세요. 자, 근데 유의 관계에 있는 낱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교과서에 나와 있네요. 자, 한 낱말을 되풀이해서 쓰기보다는 쓰임에 따라 뜻이 비슷한 다른 낱말로 바꾸어 사용하면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대요. 만약에 우리가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데 계속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기쁘다만 반복하면 정말 기쁜 마음을 전달하는데 조금 정말 기쁜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반면에 정말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아갈 듯해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즐거워요, 이렇게 하면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굉장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 유의관계에 있는 낱말들을 빈칸에다 써볼 텐데요. 예시로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대단하다, 그 다음에 훌륭하다, 근사하다, 엄청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잠깐 강의를 멈추고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떠올려 봤나요? 예를 들면 문장으로 한번 해보면 저 TV는 정말 굉장하다, 저 TV는 정말 대단하다, 저 TV는 정말 훌륭하다, 저 TV는 근사하다, 저 TV는 엄청나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저 TV는 정말 놀랍다, 또는 저 TV는 정말 멋지다, 저 TV는 정말 화질이 멋지다, 화질이 상당히 좋다, 상당하다,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슷한 낱말이나 같은 뜻을 가진 낱말을 써줌으로써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볼게요. 맞은편 상굴짜기에서 산울림이 들려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산울림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 밑에 나와 있네요. 메아리, 이 둘은 서로 바꿔 써도 의미가 통하죠. 자, 그 다음 교과서 129쪽 보겠습니다. 낱말의 뜻을 생각하며 모든 친구들과 의논의 뜻이나 쓰임이 비슷한 다른 낱말을 찾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취직이라는 말 많이 쓰죠. 취직이라는 건 어떤 직업을 잡아 직장에 이제 나가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낱말은 취업이 있어요. 그러면 가게라는 건 물건을 파는 곳이죠. 이거와 비슷한 말은 상점이 있겠죠. 한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마트나 이런 건 쓰지 맙시다. 그 다음에 뛰다, 맥박이나 심장이 벌떡벌떡 움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철수가 뛰다 이런 게 아니라 심장이 뛰는 거죠. 이거와 비슷한 낱말은 두근거리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달리다와는 조금 다른 의미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리디아에게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는 말을 이제 떠올려 볼 텐데요. 우리가 그러면 축하하는 의미의 낱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축하해, 기본적으로 이렇게 축하할 수도 있고요. 참 잘됐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네가 1등 했다니 정말 내일처럼 기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네가 좋은 일이 생겨서 이제 하늘을 날 것 같으면 내 마음도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
좋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의미를 지닌 말들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이런 비슷한 말을 바꿔 쓰는 이유는 바로 같은 낱말이나 단어를 반복하기보다는 바꿔가면서 사용해서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편지를 이제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